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꾸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굉장히 추웠는데 이번 주말은 뭐 그렇게 춥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그 김옥균 프로젝트가 이제 또 다시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단계 시판이랄지 그 다음에 12월 11일 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재의결에 일부가 동참을 할 것이냐, 또 한동훈 대표가 이걸 소신 투표를 할 것이냐에 관련해서 또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뭐 방송을 보니까 친윤, 친한 나와서 치열하게 얘기를 하는데 접점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이런 싸움 자체는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과연 제2의 이준석 사태가 재현될 것이냐, 이런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사퇴하는 갈등을 겪은 후에 국민의 당헌 당규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를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에 장동혁과 진조 2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김민전, 그 다음에 인요한, 김재원 이 정도 3명. 그렇기 때문에 일단 4명은 사퇴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제2의 이준석 시즌2는 되게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한동훈 대표는 완전히 틀려요. 한동훈 대표는 일단은 보수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 쫓겨날 때는 그 보수의 어떤 지지를 이준석 대표가 받지 못했고 또 당내에는 세력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 또 윤 대통령의 어떤 지지도가 그렇게 요즘처럼 낮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힘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은 워낙 지지도가 뭐 바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빠져 있고 또 한동훈 대표는 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20명 이상 있기 때문에 또 김옥균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는 뭐 윤 대통령의 힘이 상당히 빠져 있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쫓겨날 때 그때만 해도 뭐 거의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많았죠. 근데 지금 2년 6개월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쫓아낼 수도 없지만 쫓아낸다 하더라도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누가 들어와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럼 결국 한동훈 대표밖에 없는데 한동훈 대표를 워낙 뭐 좋아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열의 사태가 계속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당 내에서 갈등이 엄청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탈표의 어떤 극대화를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28일 날로 잡았던 날짜를 12월 10일로 늦춰 잡은 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은 다급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뭐 연이어 오찬 회동하고 정진석 실장이 주도를 해서 그 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오찬에 참여한 의원들은 아마 부결의 표를 던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친윤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비친윤 그리고 친한 이 표가 중요한 것이지 그 한 2, 30명 되는 사람 모여서 밥 먹는다고 그래서 이 이탈표를 막을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계속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결국은 대통령의 가장 취약점인 김건희 특검법을 또 친윤 쪽에서 건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친윤이 계속 공격을 하면 뭐 당연히 재표결에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공수가 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한동훈 대표도 단일 대우를 외쳐왔잖아요. 그런데 그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단일 대우의 뉘앙스, 뭐 강력한 단일 대우냐, 아니 뭐 단일 대우는 얘기하지 않고 뭐 전과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 정도에 가느냐, 또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탈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만 해도 김건희 특검법은 유언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리고 입장을 굉장히 표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국민담화 이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김민전 최고하고 이제 설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이제 민주당 상황에 휘둘리지 않겠다고만 답했지 단일 대우다 유언전 뉴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물론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당 내에서 특히 친한계 의원들이 또 한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또 계속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압력을 가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결단하지 않으면 또 친한계 의원들이 또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신자 프레임을 많이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배신자 프레임이 아니죠. 이것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이고, 그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도 보수층에서는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뭐 친윤쪽에서 물론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겠지만 그건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일단 특검법이 통과돼 버리면 뚝이 완전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파도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뚝을 벽돌 몇 장 가지고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특검이 되고 그러다가 뭔가 나와서 대통령 관련된 게 있다랄지 이러다 보면 대통령 국정 동력 완전 상실되고 또 친윤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